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시 57분 지나고 있고요. 마감까지는 30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진검승부 실전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궁금증이라면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에게 직접적으로 할 얘기부터 해서 종목 상담까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이곳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 열리는데 빨간색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로그인 뒤에는 또 의견이나 종목 상담이나 이야기 자유롭게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까지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답변도 해드리고요. 또 방송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도 SM투자그룹의 하채기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는 잠시 뒤에 자세한 이야기, 진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시각 시황 좀 잠깐만 짚어드릴게요. 자, 코스피가 2120선 위에서 그래도 움직입니다. 큰 폭의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낙폭 회복하는 움직임은 없지만 2120선 아래로는 더 이상 밀려 내려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보시면 전강 후 약인데 사실 전강도 아닙니다. 갭으로 빠지면서 출발을 했고요. 오늘 종일 어렵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그리고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2,257억 원 순매수해주고 나머지가 모두 팔고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보니까 선물 쪽도 외국인이 지금 누적은 아직까지는 플러스로 한참 남아있긴 한데 오늘 매도를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662, 코스닥 낙폭을 좀 줄입니다. 3포인트 정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흐름은 비슷합니다. 장 초반부터 밀려 내려와서 저점 찍고 지금 저점 대비해서 살짝 올라온 부분. 자,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그리고 기관 가운데서는 지금 모두 팔지만 연기금만 29억 원 순매수해주는 정도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까요? 환율인데 오늘 지수가 크게 밀리다 보니까 환율 올라가고요. 이 환율 올라가는 건 대외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홍콩의 시위는 점입가경으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 달러에 대한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두 분의 전문가의 지금까지의 오늘 이 시각, 현 시각 수익률을 바로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 네, 하채기 위원, 박정식 위원 두 전문가의 수익률 승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하시죠. 먼저 오늘 오후 2시 30분을 기준으로 한 누적 수익률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하채기 위원님의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1.71%, 박정식 위원님 마이너스 1.62%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일까요? 두 분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계시긴 한데요. 박정식 위원님의 누적 수익률이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 분씩 종목별로 수익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채기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 한 종목 더 더해주셨습니다. 먼저 카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73%고요. 국내 1위 이통사인 SK텔레콤 수익률 변동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라마 제작사인 사마네트워크스는 마이너스 0.52%, 엔터 업종인 펜엔터테인먼트가 1.04%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새롭게 담아주신 TK케미칼이 마이너스 4.6%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채기위원회 라이벌이죠. 박정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 종목 담아주고 계십니다. 티웨이홀딩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28% 기록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드라마 제작사죠. 초록뱀은 마이너스 1.68%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컨택솔이 0.55%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실시간 매매 현황 방송 시간 외에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 하채기, 샵 0082 박정식 이렇게 종목별 실시간 수익률 궁금하신 전문가의 이름 함께 보내주시면 두 분의 HTS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이벌 이런 얘기 나오니까 두 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졌는데 서로 기분 나빠하시는 건 아니죠?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아, 그렇죠. 두 분이 원래 사석에서 굉장히 친하시잖아요. 예, 형님 동생 하면서 네. 되거든요. 누가 형인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제일 이거 재밌는 한번 이야기인데. 맞추시는 분들 재밌을 것 같은데 문자로 이것도 한번 보내주시면 이벤트 할까요? 예, 이벤트 한번 해보도록 커피 하겠습니다. 이벤트? 예, 커피 이벤트. 뭐 직접 해주신다 그러니까. 예. 뭐 보내주시면 예. 저희가 맞추신 분에게 별다방 커피 쏘겠습니다. 샵 0082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예. 대본에 없던 것도 잘 아시네. 자, 시장 이제 점검합니다. 오늘 시장이 사실 안 좋아서 저희가 이렇게 웃는 부분이 탐탁치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시장이 좋은 항상 날도 있고 그래 안 좋은 좋은 날도 날 있어요. 항상 그런 거에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주식시장에 또 있을 수가 없으십니다. 또 좋은 날은 좋은 대로 또 안 좋은 날은 또 안 좋은 대로 대처를 좀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전에 제가 계속해서 뉴욕 경제 연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서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시장의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중립적인 스탠스를 좀 취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쪽 좀 연기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미국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지만은 좀 꼬리를 좀 달면서 좀 약간의 좀 강보합으로 좀 마감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좀 시작을 할 때 이 홍콩 사태가 그 전보다는 조금 다르다,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기사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대학교에 좀 들어가서 진압을 하는 부분, 그래서 유혈 사태가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해서의 좀 아시아 시장들이 오늘 좀 급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제가 옵션 만기 있기 때문에
뭐 그 전날, 그날, 그 다음 날이 변동성이 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는 여기서 얼마 더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지수가 좀 조정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 말씀드릴 때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11월 6일하고 그 다음에 11월 8일에 이렇게 보면 일봉에서 단기적으로 좀 쌍봉을 좀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부분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돼서 이번 주에 조금 더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일봉으로 봤을 때 파동을 좀 찾기가 힘드시니까 어떤 것 제가 분봉으로 좀 보고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 박정식 의원님께서 할 이야기가 없으실 것 같아서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우리 또 박정식 의원 좋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 15일에 한미 합참 의장급 열리는데 여기서 지소미아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 뭐 지소미아 부분이 좀 쉽게 타결이 될 부분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시장 오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수급적으로 좀 보면은 조금 더 좀 조정력이 열려 있는 포지션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내일이나 이제 모레, 목요일, 금요일 시장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현재 수급 자체는 조정력이지만,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시장만 뭐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크게 무리 없이 우리 시장이 좀 흘러갈 것 같긴 한데,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현재 파동 상황을 간단하게 보면, 제가 파동을 좀 다시 잡을게요. 살짝 흐트러졌습니다. 예. 네, 파동을 다시 잡으면 현재 이 파동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은근히 꼼꼼해요. 네, 또. 조정력이 예. 조금 이제 나올 때 이 상태로 만약에 2095 라인까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조정력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좀 열어두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2095 라인을 지지받고 만약에 다시금 올라타게 된다면 그거는 또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조정을 받아서 뭐 2114 라인 뭐 깨지고 뭐 2095 라인까지도 얻어맞더라도 월요일 날 반등이 나와주면 긍정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목요일, 금요일 조정받는 거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월요일 날만 반등 나오면 됩니다. 월요일 날 왜 반등이 나와줘야 되냐면, 일단은 목요일, 금요일은 리스크가 나올 만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존재하죠.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경제 지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로 보면은 오늘 일단 유로존의 산업 생산 발표가 있어요. 이것도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지표죠. 그리고 이대로 쭉 보면 오늘 소비자 물가. 근데 미국 소비자 물가는 크게 이제 임팩트가 없어요. 과거 금리를 지속적으로 연준이 인상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시장에서 받아들였는데, 지금 상황에는 이제 양적 완화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 소비자 물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다음 이제 내일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에 강력한 흐름을 줄 만한 지표가 바로 중국의 10월 산업생산과 소매 매출 발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상치 대비 상당히 안 좋게 실제치가 나오게 된다면 또 항생지수 강력하게 빠지면서 우리나라 시장 영향 주고 다우 선물, 그리고 그러니까 S&P 선물, 그리고 나스닥 선물 다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동반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생산과 소매 매출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이날도 유로존 쪽 GDP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GDP가 3분기 GDP 잘 나올 확률이 적겠죠. 예상치만 부합만 돼도 다행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날 또 실업률 관련 지표들이 미국 거 줄줄이 발표가 납니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안 좋게 나왔다 치고 시장이 밀리더라도 월요일 날만 반등력이 나와주면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발표났는데 지수가 밀리면서 아까 제가 언급한 자리 2095 라인을 막 무너뜨리는 흐름이 월요일도 이어져. 그러면 그때는 진짜 기간 조정을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 안에 밀리는 종목들만 좀 정리하시고 밀리지 않는 종목들은 그대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현금을 전환하냐면, 보통 시장 리스크가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수익 나는 것부터 다 처단을 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나에게 크나큰 손실을 주지 않는 종목들을 일단 놔두고 내 계좌에서 크게 손실을 주는 종목들 있잖아요. 특히 내가 막 시장이 막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을 잡았는데 그런 종목들이 나한테 더 안 좋은 흐름을 주고 있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쳐내서 현금을 전환시켜 놓는 거예요. 긍정적인 종목들은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빠지는 척 하다가 다시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더 잘 가요. 그 밀리는 종목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종목들보다 나한테 부정적인 종목들을 빨리빨리 쳐내서 현금을 전환시키면서 이렇게 좀 개별적인 종목 대응을, 계좌 관리를 하시는 것이 현재는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스피디하게 계좌에 지금 현재 두 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과 수익률, 그리고 새로 뭐 넣고 뺀 종목들 포트폴리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의원님부터 바로 갈까요? 종목을 앵커님께서 찍어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그냥 줄줄이 할까요? 펜엔터부터 가볼까요? 그럴까요? 예. 지금 이제 펜엔터가 이게 윗골이 왜 이렇게 달아요? 이 종목, 이 예. 친구라고 할 뻔했네요. 이 친구요?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펜엔터. 예. 자, 지금 제 매수가 대비해서는 1.76% 지금 수익권이 조금 진행이 좀 되고 있네요.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 말씀드렸었죠. 이제 드라마도 제작하고 OST도 좀 제작하는 좀 업체에다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월계수, 양복점, 뭐 신사, 뭐 최고의 여인, 킬미비 등 다양한 드라마들을 제작해가지고 인기 좀 많이 끌었었죠. 뭐 신규 사업으로서 영화 사업도 좀 제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나리오라든가 웹툰, 뭐 소설 등 원작을 좀 합해가지고 공동 제작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 이제 연기자들의 소속사죠. 매니지먼트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주주 이렇게 명단을 좀 보시면은 박종술 사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울대 동문이면서 전남 영광 고향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낙연 관련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제 이제 꼬리가 좀 많이 달렸었죠. 이 꼬리 때문에 조금의 이제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 꼬리가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꼬리가 길게 달리면은 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맞는 말인데,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룰을 좀 깨면서 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총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총선 관련된 종목으로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또 주가의 과거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장기적으로 좀 오랫동안 좀 조정이 나왔었고, 또 장기적으로의 그 바닥을 좀 다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다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시가가 낮게 잡히면은 매수가에 좀 정리를 하겠다는데, 오늘 시가가 전일 종가에 동일하게 잡혔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펜엔터 이어서 다른 종목도 가볼까요? 삼화 가볼까요? 삼화네트워크스 갈까요? 이제 삼화네트워크스가 실시간입니다. 매수가 대비 0.83%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드라마 제작 업체이죠. 과거에도 많은 드라마를 좀 성공을 좀 시켰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익히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제빵 김탁구라든가 낭만닥터 김사부가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낭만닥터 김사부 혹시 보셨어요? 그님이요?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이번에 투를 한다 하거든요. 죄진 것 같네, 이거 안 보니까. 예. 투를 한다고 하니까 1월 달에 하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지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야 제 계좌가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예. 예상해 봅니다. 엔터테인먼트도 좀 계열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을 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홍종욱 회장이죠. 전 의원의 이제 아버지신 남궁원 씨하고, 여기 사회이사 명단에 보시면 김순옥 이사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드라마의 정말 대부이시죠. 히트작을 많이 남기셨던 김수현 작가인데, 김수현 작가하고 남궁원 씨하고 많은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친분설이에서, 그러면은 그 아들인 홍정 회장도 조금 친하게 지내지 않았나, 이런 친분설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약간 엮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올라올 때
이 홍정욱 테마로서의 한번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거든요. 또 테마라는 것은 한번 이게 이슈가 되면 다시 계속해서 재탕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조금씩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좀 손실이지만 계속해서 좀 보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다음은 SK텔레콤 예, 있나요? SK텔레콤 할까요? 아직 가지고 계셔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플러스에서 잠깐 이 순간에 그냥 또 매수가로 다시 올라왔네. 내려왔네요. 예, 다시 좀 정해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회사죠. 그럼 짧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종목. 예, 경기 방어주로서 가져가겠습니다. 카스. 카스. 이 저울 만든 회사죠. 전자 저울 회사인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목욕탕을 다니셨거나 가시면은 체중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저울만 가지고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저울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사용하나요? 얼마 그리고 사용 안 하거든요. 고장이 안 나요? 예, 예. 맞아요. 이게 고장이 나야 제품 수명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핸드폰 있잖아요. 딱 2년이나 3년이면 딱 수명주기 딱 끝나잖아요. 교체할 수 있는 회전율이 생기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좀 사업을 좀 하고 있죠. 코마스크라든가 공기청정기를 좀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를 좀 판매를 하면서 헬스케어 좀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이사에 좀 보면은 조주태 씨가 있는데, 이분이 황교안 대표와의 대구 기독 CEO 모임의 일원이다. 그래서 황교안 테마주로서 한번 또 부각이 됐던 또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정말 오랫동안 바닥에서 잘 다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 아니더라도 이 주가에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 넣은 거 있어요, 이번에? 예, 오늘 이제 새로 넣었었거든요. TK 케미칼을 아침에 좀 잡았는데 장중에 5%까지 수익 났다가 지금 잠깐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인데, 이 종목 같은 SM 그룹 계열의 화학 소재 업체입니다. 화학주로서 좀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는 터치 스크린 패널 업체인 ENH도 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터치 스크린 쪽으로도 좀 사업을 좀 진행이 되게끔 좀 만들어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낙연 총리의 셋째 동생이죠. 이계현 씨가 SM그룹 계열인 사망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좀 재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되면서 좀 급등을 했는데, 오늘 좀 계속해서 갔더라면 제 수익률이 더 크게 좀 늘어났을 텐데 좀 아쉬운데요. 계속해서 좀 이 종목도 홀딩 전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말씀. 제외 없이 TK케미칼 추가한 거죠? 예, 오늘만 딱 매수를 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 의원님 가볼까요? 네. 박 의원님은 초록뱀 네, 부터 갈까요? 네, 어제 포털랑 그대로 지금 그대로 유지를 빼는 거 없어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빼고는 싶은데 지금 여기서 빼봤자 저만 손해일 것 같아서 빼지는 않고 이 상태로 이제 홀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종목을 좀 빼고 공략할 만한 종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로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무료예요? 다음 주 정도에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포지션사 그리고 저평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진짜 시세가 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니까요. 제가 여기에 지금 실지는 못해요. 지금 현재 종목을 교체하면 저만 조금 손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로 그 종목을 드리려고 하니까 문자 샵 0082로 박정식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록뱀 같은 경우 상당히 긍정적인 콘텐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 기업도 재무제표가 다른 콘텐츠 기업들은 거의 이제 적자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흑자 기조를 살짝 유지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20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지금 가격도 많이 조금 하락하면서 수렴 형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요 20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다음 주 시세까지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TA홀딩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A홀딩스, 제가 이제 이 종목 상당히 조금 이제 답답한 종목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종목이 먼저 갈 줄 알고 제가 아주 좋게 생각하는
포비스티 NC를 버렸잖아요. 오늘 10%나 상승이 나왔어요. 이거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은 한 500만 원 딱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안겨드리면서 알뜰살뜰하게 두 분이 말씀하시는 예. 걸 들어보면 예. 정말 개인 투자자들과 마음이 같아요. 예. 아, 내가 이거 그냥 팔지 말고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이 얼만데 아우 답답해. 네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대변해 예. 주시는 거죠. 예, 제가 뭐 나쁜 종목이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렇기 타입이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도 그렇고 주식도 예. 그렇고 그래서 인생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 포비스티 혹여라도 들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제가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1,800원에 매도해서 밑에서 다시 잡았을 것 같습니다. 1,700원 정도에. 만약에 아직 못 팔고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계속적으로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잡았던 기업이 TA 홀딩스인데 이것도 제가 TA 항공 상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좀 따라 들어간 케이스잖아요. 그죠? 근데 TA 항공이 조금 이제 주가가 주춤하면서 이 TA 홀딩스도 다소 조금 시세 흐름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가격이 상당히 지금 수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20선 자리가 대략 한 1790원 자리예요. 1790원 자리가 만약에 혹여라도 이탈이 됐다면 제가 단 약손실로 매도하고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로 드리려고 했던 종목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세가 이탈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음 주 시세 또는 내일 모레 시세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끌고 갈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마이크로 컨텍솔 보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요, 기존에 계속 보유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자,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및 전자부품 검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IC 소켓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죠. 자, 이 기업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적자였다가 지난 2분기부터 흑자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 부채를 보더라도 부채가 상당히 낮아요. 총 자산이 359억인데 부채가 4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니고 흑자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소형 기업이다. 자, 소형 기업이다 보니까 특히 지금과 같이 좀 시장이 불안할 때 시장의 영향을 좀 크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흐름을 조금 보면은 제가 어제 잡았죠. 어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상승이 나오긴 했었는데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죠. 자, 이 종목도 현재 지금 약간 이제 우상향 수렴형 패턴이기 때문에 20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조금 더 홀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까지도 조금 더 홀딩하면서 마이크로 컨텍스를 끌고 갈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제 저한테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매매하는 것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샵 008이 박정식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거기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걸 상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데 아직까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면 제가 지금 보유한 종목이 전부 다 지금 수렴형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봉상 20선을 종가나 시초가로 이탈되지 않는 한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이탈이 되면 전문가님이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리면 제가 다른 종목으로 또 교체를 빠르게 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 종목 그대로 이제 홀딩을 하면서 내일 모레 또는 다음 주까지도 홀딩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트 변경은 새롭게 두 분은 없는 상황이고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률 점검은 저희가 장 마친 뒤에 실시간으로 바로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장 마감 뒤에는 뭐 번외의 얘기지만 두 분이 누가 형인지 형이 동생에게 이름을 불러보는 시간도 잠시 왔는데 투표가 됐어요. 지금. 투표가 지금 얼마 시간 없는데 투표가 됐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외. 두 분은 지금 웃고 계신데 웃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형일지는 잠시 뒤에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급한 불부터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부터 확인할 텐데 2123포인트입니다. 뭐 낙폭을 크게 줄이진 못하네요. 2120포인트 위에서는 움직여주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2133부터 지금 밀려 내려가기 시작한 거고요. 2119가 오늘 장중 저점입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는 3포인트, 4포인트 정도는 올라와 주는데
반등이라고 보긴 참 어렵죠. 그리고 장 초반부터 갭으로 지금 하락을 맞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은 사주던 연기금마저도 매도고요. 프로그램 매수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지금 전주체가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골고루 600억, 500억, 600억대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 오늘 시장에서 2,335억 원을 매수해 줍니다. 외국인 파는데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는 빠지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상승 반전에 성공합니다. 전기전자 업종들이 좀 지수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1,000원 빠지네요. 네이버도 지금 낙폭이 좀 있고요. 6위부터 12종목들 확인합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신한지주까지 지금 전 종목 빠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가장 코스피 쪽에서는 크게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662.30입니다. 0.4%대의 하락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낙폭이 소폭씩 지금 개선은 되는데 이렇다 할 뭐 반등의 모멘텀은 전혀 없기 때문에 코스닥도 답답한 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시면 그래프 비슷하죠, 양시장. 659까지 빠졌다 660선 회복을 하고요. 662까지 장중에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323억 원,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 한마디로 오늘은 시장 전체가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그나마 다행인 건 연기금에서 43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정말 적지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요. 그래도 투신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낙폭 회복을 하는 속도가 조금은 빨랐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전 종목이 빠집니다. 일단 뭐 CJENM 15만 원이 지금 위태위태한 모습이고요. 펄어비스는 지스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스타 앞두고 계속해서 주가 상승 보이다가 오늘은 또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HLB가 오늘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또 하락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7만 5천 원대까지 또 밀려 내려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가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KMW가 5만 1,000원 회복합니다. 슈젤 그리고 SK머티리얼즈가 올라가는 가운데 메지온이 빠지는데 메지온이 무려 장중에 9%대까지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가장 시총 상위주 가운데 하락폭이 크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시장 상황을 먼저 좀 정리 좀 짧게 해본 뒤에 포트폴리오 정리 그리고 종목 상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또 저희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답을 발표하면서 바로 출발합니다. 두 분 중에 형이 먼저 오늘 장중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일단은 아까 우리 박정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쪽에서 외국인이 오늘 뭐 현물, 선물 다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 개인들만 지금 계속해서 오늘 좀 매수를 좀 했기 때문에 또 기관 쪽에서는 선물 쪽에 약간 좀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오늘 좀 하방이 좀 덜 받았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지수예요. 원달러 지수가 좀 일정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수가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분봉을 좀 통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주식은 추세와 파동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파동 자체가 하방으로 지금 이렇게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뒤로 좀 열려놓고 좀 가야겠다. 특히 오늘 좀 11선이 깨졌기 때문에 뭐 21선까지는 어떨까요? 지지가 좀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1선까지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용잔고가 또 그동안 계속해서 증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한 신용잔고를 좀 일정 부분 좀 정리를 해야 하는 구간에도 좀 와 있다라는 거고 이제 또 오늘 이제 저녁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 다음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만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동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되느냐, 되지 않느냐 또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해 보시는 게 좀 좋겠다는 거고, 지금처럼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당분간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개별 종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개별 종목이 간다고 해서 그 중에서 그래도 회사가 좋은 애들을 좀 고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사가 안 좋은 종목들이 지금 관리 종목 앞두고 상장 폐지 이 시기를 좀 앞두고 좀 급격하게 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좀 출연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어요. 동전주가 지금 급격하게 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좀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포지션을 좀 취해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시장 완전히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시장이 네.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특히 이제 그나마 좀 IT랑 소프트, 그리고 통신 장비 쪽, 그리고 음식료, 담배, 건설 쪽이 조금 그나마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섹터는 다 지금 별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 쪽은 거의 다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나마 유통 쪽에서 제가 좀 눈에 들어온 게 현대백화점인데, 현대백화점이 좀 재미난 지금 포지션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딱 상승 지속형 패턴. 양봉에 음봉 쭈루룩 떠지다가 전저점 이탈시키지 않고 다시금 양봉 딱 생기는. 그래서 현대백화점 여러분들이 지금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짧게 한번 안정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저평가 주인 것 같은데요. 내일 정도에 좀 조정 들어오면 한 78,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대양주 좋아하시는 분들 충분히 안정적으로 짧은 수익은 거둘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현대백화점, 제가 지금 시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종목 추천을 하고 있는데, 현대백화점 지금 4조 1,000억 정도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8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현대백화점 48,000원, 아니다, 죄송합니다. 78,000원 이하로 잘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종목들은 빨리빨리 쳐내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가져가신다면, 또 이렇게 저평가 종목들 위주로 또 공략을 하신다면, 지금 시장이 많이 불안하지만 종목도 크게 밀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수익도 제공해주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부터 좀 정리를 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불안했는데요. 코스피가 2122포인트대에서 0.86% 빠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자, 코스닥은 현재 0.5% 내리면서 661.84, 660선 회복하면서 그래도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 어떨까요? 오늘 환율 급등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역시나 7원이나 올라갑니다. 1167원 8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신 종목들의 실시간 수익률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죠. 하체기 전문위원회 포트폴리오 지금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1.2%대인데 카스가 2% 하락. 지금 가장 좋은 수익은 페넨터가 2%대의 상승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큰 하락을 보이는 종목은 따로 보이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박정식 전문위원입니다. 마이너스 1.8%, 티웨이 홀딩스, 초록뱀, 마이크로 컨텍솔까지 세 종목이 지금 큰 폭의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티웨이 홀딩스가 조금 아쉬운 마이너스 3% 정도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 있다고 두 분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주제를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 위원님한테 여쭤볼까요? 어제는 제가 했으니까 오늘은 박정식 주제가 어떻게 돼요? 네, 일단은 간단한 교육 내용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좀 매매하실 수 있는 각각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이제 기법 강의 간단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편하게 또 매매를 따라오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노트북 경품 추천이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서 노트북 꼭 받아 가시기 바라겠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강의 자료도 일정 부분 또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알찬 또 기법을 몇 가지 담아서 자료로 이제 배포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좋은
종목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1월 23일 다음 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다라고 지금 화면에 조금 전에 나왔네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0608번님 수고하십니다. 한국전력 25,300원에 비중 50%입니다. 전망 궁금해요 하셨는데 오늘 실적 나오고 실적 나온 뒤에 좀 반등을 좀 꽤 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하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가격대가 잘 안 보이네요. 25,300원. 25,000원. 네. 수익권에 계시네요. 괜찮아요. 그러면. 예,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주춤을 하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미리 좀 선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크게 좀 붕괴가 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일선을 좀 붕괴를 하냐 하지 않느냐 보셔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이평선 간에 있어서의 좀 이격도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5일선 기준을 좀 잡고 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면 좀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5일선이 붕괴가 되면은 거기서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 안 그런 다음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6번님께서 파세코 10,000원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90%. 이게 사실 파세코 하면은 한번 굉장히 올 여름에 히트치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그쵸. 네, 근데 파세코가 이 창문형 에어컨뿐만 아니라 제가 난로도 알아보니까,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양한 생활 가전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쓰일 수 있는 가전, 겨울에 쓰일 수 있는 가전, 그리고 빌트인, 그리고 생활 가전. 진짜 다양한 가전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파세코라는 회사가 그렇게 많은 다양한 가전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보시면 파세코는 여름에도 수혜적인 여러 가지 이제 가전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여름에도 수혜적인 여름 가전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원래 이 파세코가 처음에 이제 기업이 만들어졌을 때 석유난로 그리고 열풍기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되게 커왔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겨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전기기들이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지난 여름에 너무 이제 시세가 부각을 받았어요. 과거 이제 뜨기 전에 뭐 4,500원대였으면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대였는데 여름에 이미 시세가 많이 부각을 받는 상황에서 지금 있다 보니 지금 시세는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이미 2배 이상 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 지금 현재 시청자님이 매수가가 10,000원이라는 단가인데, 자, 이 10,000원이라는 단가 물리면 안 되는 그런 구간에 일단 들어가신 거예요. 10,000원이 지금 현재 파동 상황으로 보면 정확한 저항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어떠한 이런 종목들은 특히 이제 시장에 부각받은 종목들은 철저하게 이제 지지와 저항이 어딘지를 좀 파악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은데 이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0원짜리가 딱 저항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딱 들어가신 거예요. 당연히 사자마자 물릴 수밖에 없겠죠. 돌파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번 이제 다시 대응이 가능한 지금 현재 기술적 포인트는 9,2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9,200원짜리가 이탈되면은 추가 하락이 나오겠죠.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는 거? 8,400원까지 밀릴 수 있는 거. 근데 9,2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이대로 다시 또 10,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미 2번 부딪혔어요. 그럼 세 번째 부딪히면 뚫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물론 이제 저항받을 수도 있겠죠. 뚫릴 가능성도 좀 있겠고. 그래서 일단 다시 올라오면 10,000원에 본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까 매도 한번 살짝 본전 처리 고려 한번 해보시고 생각보다 10,000원에 도달했는데 강력하게 뚫려 내가 팔려고 했는데 그러면 1,9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끌고 가서 약수익으로 마무리를 지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상태로 9,200원이 깨지게 된다면 전량 매도를 해서 일단은 내 돈을 지킨 다음에 차라리 기술적으로 8,400원 정도 자리에서 재공략 하시는 게 훨씬 더 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파세코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들 세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7979번님의 고려 시멘트 들어와 있습니다. 3,586원에 비중은 적절하네요.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뭐 대북 관련주로서의 또 한번 부각이 좀 됐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서의 백시멘트 관련해서의 또 연결이 됐었던 그런 종목인데 항상 이 시기만 오면은 뭐 조류독감
또 구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시멘트의 일선에서 좀 처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약간 조금 이제 다르지만은 오늘 이제 중국 쪽에서 흑사병 관련해 가지고 좀 발생했다고 해서 장 후반에 급격하게 그냥 이글벽 같은 경우도 급등한 부분인데 이런 질병들이 항상 겨울 시즌만 되면은 도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시멘트는 일단은 홀딩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4,200원 정도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날 11월 6일이죠. 저가 2,570원 이거 가격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갈게요. 9781번님의 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캠온이고요. 1,550원에 이번에도 비중 10%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네, 케이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약 그리고 뭐 화장품 이런 다양한 어떤 제품의 비임상 CRO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몬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작은 기업이죠. 지금 보시면은 그나마 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가 351억짜리 기업이 현재 993억입니다.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일단 매수가가 1,550원, 지금 현재 가격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급등이 나왔죠. 약간 상승이 나왔는데 1,600원짜리가 저항이었어요. 원래는 만약에 이 저항 라인을 알았다면 1,600원에 오늘 단기적인 매도를 하고 다시 밑에서 재공략하는 게 훨씬 더 득이 됐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매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1,540원 자리가 일단은 손절 라인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540원이 무너지면 이대로 다시금 또 밑으로 쭉 밀리면서 횡복적 추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다시 버린 다음에 밑에서 재공략하는 게 훨씬 더 득이 되겠죠. 그래서 1,540원 손절 라인 잡고 상승력을 일단 기대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득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가가 뭐 조금 오늘 종가보다 내려서서 시작하는 흐름이 만약에 내일 이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그냥 빠르게 본절 처리한 다음에 조금 관망하시다가 기술적인 포인트를 다시 잡아가시는 게 훨씬 더 득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1,600원짜리를 저항받고 윗꼬리를 달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횡보하거나 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초 시세를 잘 확인한 다음에 빠르게 본전 처리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본전 처리했으면 만약에 밀릴 경우 재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1,490원짜리입니다. 여기서 재공략할 수 있고, 만약에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오면 1,600원 정도 자리에서 재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돌파되면 1,650원짜리까지 제한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 더 이어가도록 하죠. 0617번님의 일진머티리얼즈 들어와 있습니다. 39,900원, 비중 30%라고 하는데 이 종목도 사실 언급 굉장히 많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바닥에서 1,000% 이상 올랐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께서 많이 좀 보는 부분인데, 일단 이건 기술적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본적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뭐 2차 전지에서 다 아시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겠는데, 한 매출액이 지금 한 5천억 정도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지금 컨센서스 봤을 때 2021년도까지 했을 때 한 9,400억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뭐 자산 같은 경우도 한 1조 2021년도에 그다음 자본 총계 같은 경우 한 7천 되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 시가총 1조 8입니다. 이건 지금 미래의 매출 이런 것까지 다 반영했을 때도 좀 주가가 선반영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 이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냥 파동을 좀 그려드렸고요. 여기에서 일정 부분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밑으로 빠지는 그런 패턴을 좀 만들어낼 거니까, 일단은 지금 39,900원이시잖아요.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수익이 조금 나셨지만은 정리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6080번님의 문자 상담이 오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 사실 핫합니다. 나노메딕스. 주가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종목인 것 같은데 12,300원에 30%면 좀 고점에서 또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그래핀 이슈를 만들면서 시세를 좀 강력하게 이끌었다가 조금 이제 그 상승을
상승시키는 어떤 그런 노력이라 할까요? 그게 좀 실패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된 상황이고요. 당연히 조금 재무 구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단순한 이슈로 이미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은 상황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그런 접근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 기업은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절 라인을 잡아 드린다면 지금 당장 뭐 손절하면 좀 아쉽겠죠. 그래서 손절 라인 9,000원 정도 제시해 드릴게요. 9,000원. 9,000원이 이탈되면은 시세가 조금 밀리면서 내가 본전 처리하기에는 많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만약에 9,000원이 이탈이 되지 않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와준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반등할 수 있는 가격 라인을 제가 파동을 한번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 라인이 일단 9,800원 정도 자리예요. 그리고 9,800원 자리가 뚫리면 1,400원 정도 자리까지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바라보시면서 9,0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끌고 가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메딕스에 대한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예,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투자그룹의 박정식 전문위원 그리고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뒤에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 문자 상담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